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원효결서 추배도 송화비결의 일강 황희창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효결서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인신묘 형제상투 경자신축 남어남박이라 경술신의 남북상충 혈류표절하. 그래서 경인신묘년이 이제 1950년, 1951년도 해서 형제상투가 된다. 그래서 6.25가 나고 경자신축은 1961년도 10년 뒤에 1960년, 61년도에 남어남박. 그러니까 남쪽에서 박정희라는 분의 어떤 군사혁명이 이게 남어남박이다. 이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와 있고. 그래서 군사혁명이 일어나죠. 5.16. 그 다음에 경술신의 남북상충은 1970년대에 서로 남북 간의 어떤 그런 계속 부딪히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자개축 생처하방 창흠지화 팔계상탕 오요지광 갑인을묘다. 그래서 임자개축 계속해서 이제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축지추 자미개원 자시개원 1949년 기축년 가을에 자미가 개원되고 하늘이 자시를 열어서 하늘에서 해금을 내려 보내주시니 하늘 끝 중심에 태을이니라. 이게 1949년도입니다. 1949년도. 그 다음 해가 1950년. 요때 이제 천사 하늘이 해금을 베풀죠. 하늘이 해금을 베풀고 천사 해금 되고 그 다음에 1950년 경인신묘 6.25가 나고 6.25 전쟁이 나죠. 남북 그러니까 형제 상투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960년도 61년도에 5.16 그렇죠. 그 다음에 1970년도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오요지광이다. 이제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하늘에서 해금을 내려보냈다. 49년도에 천사 하늘에서 천극 태을이다. 태을. 이 태을을 내려보냈는데 태을인데 하늘 끝 하늘의 제일 높은 자리에 태을이 천사 해금하기로 해서 천극 태을이다. 이분이 이렇게 해서 49년도에 와가지고 그 뒤로부터 전개되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제, 성스러운 황제가 나온다고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인 거예요. 요 과정이. 천사 해금이 되고 난 뒤부터.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제1사정 남가 이왈이라 남쪽에 가야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경인신묘 형제상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25 전쟁과 박정희 정권 경인신묘 형제상투 경자신축 남어남박 기축지추 1949년 뒤에 50년 6월 25일 형제 간의 투쟁이 벌어진다. 6.25 전쟁. 그리고 10년 뒤에 61년도에 신축년 남쪽에서 박씨가 난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5.16 군사혁명이죠. 이게 남어남박입니다. 그런데 요 좀 전에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제1사정 남가 이왈.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천사 해금한다고. 자미가 2번이나 열렸어요. 자시와 자미가. 이 원효결서에서는 자시와 자미라는 것이 어떤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때에 마치 국회에서 국회가 개원되는 것처럼 이렇게 개원한다고 그래요. 개원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개원을 해서
뭔가를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 내리는 이 자미와 자식의 몇 번 안 나옵니다. 3번가량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천사 해금하고 천극 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남쪽에 가야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과 이왈인데 이 남과 이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남어 난박인 거예요. 남쪽에서 박 씨가 군사혁명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남쪽에 가야 산다라고 바로 그 전 구절에 나오고 그 다음 구절에 이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남과 이왈, 남쪽이 가야 가히 살 수 있다. 이렇게 구절이 나오고 난 뒤에 6.25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박정희 군사 정권이 수립된다는 거, 군사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경술신의 남북 상충 혈류 표저다. 1970년 경술년, 1971년 신해년 이렇게 남북 간의 대립이 계속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절구공의가 유혈이 돼요. 이 절구공의라는 게 마치 우리 이렇게 권총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방아쇠가 있으면 절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절구공의가. 그러니까 되게 서로 간의 어떤 다툼, 분쟁 이런 걸 뭐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뭐 전태일 분신이라든가 뭐 학생 운동 또 탄압 위수령 또 남북 간의 대립 이런 현상, 사회 현상을 이제 원효 대사께서는 내다보신 거죠. 그 다음 예언은 뭐라고 나오냐면 자, 임자개축, 생처하방, 창음지와 팔괘상탕이라 이렇게 동글동글 되어 있는 것들은 삭제된 겁니다. 이게 지워진 거예요. 원효결서를 이 사진을 찍었는데 찍어서 나와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지운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뭐 일부러 지운 것도 있고 그렇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잘 해독이 안 되는 거라든가 몰라본다든지 뭐 아니면 좀 이런 내용이 나가면 안 되는 것들. 박정희 그때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경주시에서 이렇게 발견한 지시를 받고 들춰가지고 그 사진을 찍었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거를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런 구절은 좀 빼자 해서 이렇게 뺐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생처하방 창음지와 팔괘상탕이다. 1972년, 1973년 임자개축년이거든요. 임자개축년에 살 곳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시면 경인년, 그죠? 그 다음에 신묘년, 요거는 6.25죠. 그죠? 그 다음에 경자, 신축은 5.16 군사혁명이죠. 그 다음에 아까 경술신해, 요게 이제 남북 간의 어떤 대립, 남북 간의 어떤 상충 요걸 표현해 놓고 지금 이제 경술신해 그 다음에 임자개축 바로 여기서 이어지잖아요. 여기는 이게 10년, 여기 이제 1950년, 요거는 1960년이니까 요거는 10년간의 기간이 있다면 요 예언 구절은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경술신해 임자개축 이렇게 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1972년이고 이게 1973년이 되는 거죠. 개축년. 이럴 때 살 곳은 어디인가? 어둠이 깊어지는 세상에 유신헌법 제정이라든가 긴급조치 등 공포사회 분위기로 사회 전반이 서로 펄펄 끓는다. 속에서 끙끙 다 아주 그냥 펄펄 끓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임자개축 다음에 오요지광 갑인을묘. 이게 갑인을묘가 또 되는 거예요.
개축년 곤방 임자 개축이었잖아요. 그러면 1972년, 1973년이잖아요. 그러면 개축년이니까 그 다음 해가 이제 갑인년이란 말이에요. 갑인년이니까 요게 1974년도, 그 다음에 을묘, 1975년도 이렇게 이제 흘러가 예언이 쫙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호 남박 이후서부터 박정희 정권 수립되고서부터는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갑인 을묘 쫙 그렇게 예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74년 갑인년 8월 15일 날 광복절 날에 광복절 그 행사 때 문세광이라는 사람, 이 오요지광 다섯 개의 글자 되게 밝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광인 거예요, 세광. 세상의 빛?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이름도 또 참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저기를 한 거 아닙니까? 유경수 여사 이게 피격 사건이 나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돼 있는 겁니다. 원효 결서에는 이미 몇천 년 전에 딱 그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요지광 갑인 을묘 남호 남박 이후에 쫙 그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이런 사건이 나서 이 음에 어두워진 기운이 가고, 그러니까 광이니까 이 아까 그 창음지화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 보시면 되게 어두운 창음지화, 되게 음이라는 건 뭐가 이렇게 뭉치거나 좀 어둡다거나 뭐 이런 건데 뭐 이렇게 이제 팔괘가 상탕하고 막 이랬는데 이것이 세상을 조금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큰 이렇게 흘러왔던 거를 물줄기를 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미 예언이 있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물화 자연이 된다. 자연스럽게 어떤 이제 기류가 좀 변한다. 이제 이렇게 예언이 돼 있고요. 그런 다음은 지금 쭉 이제 1972년, 1973년, 그럼 1974년, 1975년, 아까 이거 61년 경자 신축년, 그 다음에 1950년 경인 신묘년 예언들이 쭉 나왔잖아요. 이렇게 10년 딱 띄고 나서부터는 61년도서부터는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세광 그 사건이 난 거고, 여기는 이제 70이 남북 상충하는 기간이고, 요거는 5.16이고 여기는 6.25잖아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계속 이렇게 해방 후서부터 쫙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요 1950년 전에 바로 뭐가 있었냐? 4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천사해금, 천극 태율이 나온 거예요. 이미 이때 내려온 거죠. 내려오고 나서는 남과 이활이라 남쪽가에 살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6.25가 터지고,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문세광 사건 이제 비격 사건은 75년에 나고 1979년도에 12.6 사건이 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인현 잠이 극히라. 이제 극이라는 것은 끝을 말하는 거잖아요. 끝. 어떤 종결. 그러니까 희가 끝이다. 희의 끝이다. 그게 뭡니까? 대통령 피격 사건. 박정희잖아요. 그런 것이 예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희가 끝을 다함이라. 이렇게 이미 혁명을 일으키는 것과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이 시절을 60년서부터 이렇게 79년까지, 그렇죠? 20년 가량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할 일을 다 끝내고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통일신라 시대 때의 원효대사시잖아요. 통일신라 시대 때의 예언을 써놓은 거잖아요. 그럼 다음 시대, 통일신라 시대 다음은 뭡니까? 고려죠, 고려. 이게 고려입니다. 고려. 그죠? 고려. 고려 시대. 그 다음, 요 예언을 또 해놓은 거예요. 이제 조선 시대. 그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몇 구절씩으로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은 이게 일제시대.
그죠? 일제시대. 그 다음은 뭡니까? 해방 후. 그죠? 이제 외적이 자퇴하고, 요게 일제시대 이제 마지막이고, 해방되고 나서죠. 요게 해방 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게 기축지축 천사해금인 거예요. 요 천극 태을이 나오고 천사가 하늘이 해금을 내려준다. 해금. 요게 해금. 이렇게 해금을 표현해 놨다고요. 해금을 표현해 놓고 이 자가 하늘의 태을이다. 이 증산도나 대순진리에나 이런 징산계열에 보면 태을주가 있어요. 태을 천상 원군. 그래서 훔리치아도래에서 소 울음소리를 내는 소의 그런 울음소리 해가지고 이 태을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끝 천극 태을이다. 이 구절이 고려 조선 일제 해방 딱 끝나고서 통일신라 시대 때 이 원효대사가 통일신라 시대 때 신라 시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신라 시대에 이 예언을 써놓고 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딱 해금이 나온다고 예언이 나오고 난 뒤부터 6.25, 5.16, 그 다음에 잠이 극히까지 딱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는 때까지 딱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짤막하게. 그러면 천사 해금은 누구냐는 겁니다. 해금이 누구고 천극 태을이 왔다는데 동방에 이 코리아 한반도에 코아의 땅에 왔는데 그러고 나서 요 바로가 이 직전 구절이니까 여기서 태을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천사 해금이 오고 나서 6.25, 5.16 그다음에 문세강 사건 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피격되는 이 일련의 사건이 예언서가 다 여기 짧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여기까지가 다 뭡니까? 어지럽죠? 난세죠? 어지러운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려, 조선, 일제 시대, 그 다음에 해방되고 서로들 싸우고 남북 간 갈라지고 38 중분된 다음에 남쪽에 가야 산다고 한 다음에 하늘에서 해금을 내려주고 천극 태을을 내려줬는데 그러고 나서는 남쪽에서 쿠데타가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남북 간에 어쩌고 하다가 뭐 문세관 사건 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다. 이렇게 딱 구절 나오고까지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구절부터 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구절이 뭐냐? 시어 동방 땅에 성제가 임밀한다. 이제 이 구절로 접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언이 끝이에요. 여기서 원효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몇 구절로 아주 쫙 지금까지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거든요. 자, 그러면 요 전까지가 아까 뭐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자미가. 그죠? 자미에서 끝을 했다 이겁니다. 그죠? 희를.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까지가 끝났죠. 그죠? 1979년도잖아요. 1979년도에 10월 달에.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은 이거예요. 진인어세 재물일도. 시어 동방 성제인민이라. 금관 3세다. 동방에 성제가 백성들한테 임한다고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누구죠? 성제가? 1979년도 지금 2023년인데 요 대통령 뭐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뭐 되게 고생들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성제, 성스러운 황제, 황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 시대 됐다고 생각들 하시는지요?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자, 이런 분이 왔냐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분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냐는 거예요. 뉴스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동방에 성스러운 황제가 백성에 임하시어 만물이 가피를 입음이니 금관의 후손이로다. 근데 지금 성제가 지금 자 1949년도에 그죠? 자 하늘에서 해금을 내려주고 이자가 하늘 끝에 태을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고 나서 1950년도 6.25 1961년도 5.16 그죠? 19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자, 숨가쁘게 전개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1980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3년에 이르기까지 이 천극 태월이 있는다 하고 여기까지 이게 잠이 극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잠이 극히가 되고 난 뒤에 예언서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성제인민이란 말이에요. 성제인민. 성스러운 황제가 백성들한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직 이 시기는 안 온 겁니다. 지금 79년, 80년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면 1949년도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성제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 황제니까 성스러운 황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진인어세거든요. 진인어세. 진인. 그럼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사람. 이 진인이 세상에 임한다는데. 근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9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겠죠? 그런데 2023년까지 지금 현재 성제가 백성을 다스리는 시대 세상이라고 보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아직 이 구절은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절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건 제 해석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